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집을 사는 투자자의 개념에서 이제 DTI를 적용을 뭐 어떻게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또 궁금하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네.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이 있어도 네. 전세로 가는 데가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전세자금 대출도 종류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이제 버팀목이다 버텨라. 그래서 버팀목이 대출이 좀 금리가 제일 싸요. 근데 그 조건이 뭐 금리는 2.3에서 한 3.15 정도 가는데 뭐 장애인이냐 뭐 여러 개 따라 뭐 혜택이 있어가지고 구간이 좀 나눠져요. 네. 근데 보통 연봉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이 한 6천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혜택이 되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서울 같은 데는 1억 2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넓은 평수를 갖고 이래서 네네. 5억까지 가능한 데가 이제 서울 보증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아, 서울 보증에서. 서울 보증에서 전세자금 대출? 네. 그리고 이제 2억 2,200까지 받는 거는 이제 저기 그 소득이 있는 분들 네. 그분만은 대상으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심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보증기금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특성은 있어요. 근데 도시보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네네. 웬만하면 집값만 그 범위 안에 들고 뭐 이러면 네네. 약간이라도 뭐 알바를 한다든지 네네. 이래도 대출이 가능한데 오. 근데 이게 주택보증공사 금융공사권이나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네. 그 소득이 있어야 돼요. 아, 소득이 또 있어야 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뭐 그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전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화 드릴 일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저는 들고 올게요. 시급해. 자, 그래서 일단 또 정리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은 이번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죠? 전혀.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약 크게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네. 각각의 상품에 따라 조건과 어떤 내용이 좀 다르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네. 해야 되겠네요. 나한테 가장 저한테 적당한 게 알아보시면 뭔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연락드리면 돼요? 네. 제 핸드폰 번호가 010 네. 9266 네. 5797인데요. 네. 뭐 전세자금은 대출이 아니더라도 네. 제가 어차피 별별 수다에 네. 뭐 전문 강사가 대출 전문 강사로 된 이상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불납니다. 이제 많은 전화 나가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새 뭐 재무설계에서 총체적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슈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된 부분, 재무설계에 관련된 부분, 뭐 대출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부동산이라는 영역이랑 같이 결합이 돼서 그 파급력과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면 사실 어떤 뭐랄까요,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고 처음부터 좀 설계를 좀 해서 나한테 최적의 조건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동안 뭐 말 그대로 일반인,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내가 늘 거래하던 은행을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무슨 큰 혜택을 줄 것처럼 느끼고 사실은 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거 뭐 주거래 은행이나 아니나 일반인한테는 뭐 혜택이 없더라고 차이가.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다른 데를 갔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있으면서 느끼면서 참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랜 기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센터님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흔쾌히 깔끔하게 제가 해주시니까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빠진 거 있어. 뭐 봐줬어요? 일단 신DTI 적용은 네. 내년 1월부터.
네, 아, 내년 7월. 1월. 그리고 DSR 얘기 안 했어요. 아, DSR. 네, 왜냐면 아, 그런가요? 그렇지. 나 지금 끝내려는 것 같아. 훈훈한 얘기를 자꾸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DSR. 네. DSR 이게 그것도 한번- 낯선 단어라서.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옛날 9DTI를 적용을 하니까 아마 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뭐 새로운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돼 있고요. 네. 현재 그 기타 지역 지방인 경우가 있어요. 네. 거기는 현재도 DTI는 안 보고 있어요. 그 기타 지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세종시나 뭐 부산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뭐 변두리라고 그 지방 변두리들 뭐 이렇게 청주나 뭐 예를 들어 뭐 순천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때서 주택 구입할 때는 DTI를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요번에도 어저께 방송에 나온 것 같이 원래는 확대 적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 잡아버리려고 그랬는데 네. 아, 상황을 보고 잡자. 예? 한번 잡으면 큰다. 그래서 크죠, 이거. 이거를 한번 확대 검토하면 내년에 상황 봐서 그쪽도 투기 쪽으로만 몰아가면 네. 그쪽도 DTI를 적용을 하겠다는 근데 사실 의지가 있는 지방은 겁니다. 경기 안 좋아가지고 그럼요.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게 DSR이라고 있는데 네네. DSR은 총체적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네. 아까 그 DTI는 총 부채 상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그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은 것까지 그리고 캐피탈에서 쓴 저기 뭐 그 자동차 할부 뭐 그다음 신용카드 서비스 받은 거 있죠.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하겠다니까 얼마나 더 강력한 DTI 체계겠어요. 모든 요- 부채를 다 넣겠다. 네, 그거는 아마 2019년 이후에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뭐 이렇게 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문이 나오면 제가 발췌해서 다시 또 별별 수다를 통해서 네네.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어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DSR은 당장 진행하는 게 아닌 걸로. 네. 그래서 2019년 국민은행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DSR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DSR을. 아, 그래요? 근데 타 은행의 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은행이? 잘 모르겠어요. 못하는데. 조회 가능하지 않나? 여신금융화폐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자동차 할부 이걸 아니 확인할 수 그 있- 여신은 이 수신은 제가 뭐 은행원이었으니까 네네. 수신 같은 경우는 예금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정말 뭐 와도 안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어도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해도 안 알려줘요. 그건 금융실명법의 위반이에요. 위반이요. 법 위반이면 안 근데 되죠. 네. 이 대출도 안 알려주는데 네네. 대출은 각 금융기관마다 네. 각각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와요. 아, 자료 대출에 서로 관련된 공유를 해줘요. 자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왜냐하면 주담대가 일가구 1주택 서민 수요자 같은 게 대출 받으려면 1주택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당신 말만 듣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데 대출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그 전산망이 돼 있어요. 아, 동의서 써야지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거 봐도 된다. 그러니까 동의서만 그러니까, 받으면 네. 어차피 대출 신청한 사람은 동의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남의 걸 다 갖고 오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 쓴 것부터 시작해서 지 연체, 다 가져오는군요. 예, 연체도 뭐 그런 게 다 나와요. 제가 카드도 몇 개 있는 것도 나와요. 카드 몇 개 있고 이 사람이 카드가 연체가 최근에 얼마 있었고 그럼 대출은 또 어느 은행에서 주담대로 받았는지 신용인지 마이너스 돈인지 이런 거 다 끌어갖고 가요. 그거 갖고 신용평점을 내서 이 사람이 신용도가 어떻게 좋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자체 프로그램 갖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DSR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제가 은행 왜 자체 내로. DSR을 좀 금융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DSR 가계부채 대책이 원래 8월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론에 이게 벌써 올 여름에 계속 나오던 얘기야. 그래서 DSR이 먼저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분은 네. 공부를 했는데 국민은행 DSR이 300% 적용이든가 되게 느슨해요. 그러니까 지금 DTI도 똑같아. 우리가 지금 DTI가 30이에요. 이건데 DTI 100인데요. DTI 120인데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120이면 6천까지 해주는 거네. 그러면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도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DSR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겠느냐? 어디까지 둘 거냐가 사실은 되게 큰 변수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 지금도 뭐 여기 보면 뭐 은행들마다 알아서 해라. 일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부채 문제를 니들이 은행이 알아서 더 신경 써서 보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네. 강제하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한 내년 2019년 뭐 이후라고 하시니까 근데 금융 관련된 거 조금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뭐 법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걸요? 이 신DTI를 적용한다. 예. 뭐 DSR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법이 바뀌어야 되고 뭐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지침만 내려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법률적인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관계 부처들도 대부분 특히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 있어서 진행이 금융이 금감원이에요. 금감원, 예. 그리고 뭐 내용들 보면은 그 법을 바꾸겠다, 개정을 하겠다, 입법하겠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날짜에 시행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나중에 뭐 추이를 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빼놓지 않고 다 됐나요? DTI, DSR까지 얘기가 됐으면 저는 만족하시나요? 만족. 아유 다행이네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족하셔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저희한테 방송하기 전에 나눠주신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좀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공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뭐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뭐 더 좀 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네. 그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많은 자료 말고요. 네. 이제 꼭 필요한 거 뭐 한두 그래서 장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제 꿈이 이제 사실 그 대출에 관련되는 네. 거를 수요자가 누구냐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대출을 진행하시는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키는 은행의 그 직원들도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좀 전체적인 거를 알려주고 거기서 네.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는 데가 없을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은행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의 어떤 뭐 금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DTI라는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하나 해서 책을 한번 오.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네. 시판이 되시면 제가 뭐 이런 자료 안 드려도 네네. 아마 그걸 보시고 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정말 평생 태어나서 처음 쓰는 책이지만 제가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그 우리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의 그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싶어서 어휴, 다들 짠하니 왜 이렇게 열심히 짠하냐, 이거.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제가 조언을 하나 네.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태어나서 책을 써본 사람 입장에서 절대 500페이지 이렇게 쓰지 마세요. 글자 크기도 좀 크게 쓰세요.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답니다. 네, 뭐 대출에 관련된 어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담겨 있는 책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 좀 이렇게 투박하게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게 많이는 말고 뭐 한 여기 큰 표 정도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요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DTI가 뭐고 9DTI가 뭐고 DSR이 뭐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요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써주세요 전화번호. 아예.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설전이었습니다. 네 우리 10월 24일 날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걸 가지고 실제 대출에 관련된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전문가분과 함께
방송 한번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센터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를 불러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아유 첫 방송이신 것 같은데 네네. 맞죠? 맞습니다. 너무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칭찬이시네요. 그럼요. 저 엊그저께 여기 지금 녹화하는데 저는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이렇게 배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저는 그랬었는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칭찬으로 받아들여. 아이 칭찬이죠. 아니 사실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나 동향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또 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별별수다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돼서 특집으로 진행된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